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난 주 후반에 지수가 좀 출렁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증시 마감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미증시가 반등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약간 잦아든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변곡점은 결국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전략을 달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뭐 하락장이나 이런 변동성장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갑자기 바뀔 때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는데 시황을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죠? 뭐 환율이라든지 뭐 수급, 경제 전망, 뭐 금리, 채권, 뭐 FMC 엄청난 변수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보는 것보다 추세를 보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네. 추세는 몇 시간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펀더멘털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추세를 보는 것이 가장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주 후반에 시장의 추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깨질 가능성은 있어요. 염두하고 보셔야 되고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약간 위험했지만 그래도 양봉 두 개를 띄웠어요.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5일선을 회복했다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추세를 깨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최고점인 14,755.33포인트를 종가로 돌파한다면 신고가 패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신고가 패턴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추세를 다시 살리고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의 영향을 어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살아있는 한 국내 증시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 연동성이라는 부분, 미국, 중국, 일본 증시 물론 모두 다 중요합니다만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나스닥 지수가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갈지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환율인데 제가 환율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드려요. 자,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하면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향 돌파했어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안정. 1150원을 뚫고 또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환차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 시황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가진 것만으로도 손해예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도 환율로 인해서 환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을 사기가 어때요?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 혹은 더 올라가진 않아야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완만한 상승. 시장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요. 예측 못하는 것, 불확실성, 그죠? 이 말이 있죠.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안정이 되거나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네. 안정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등락이 심해지고 고점을 한 번 더 뚫고 이러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죠. 외국인 수급 없이는 국내 증시가 지탱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에요.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까지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나왔다. 그래도 밑골이 달리면서 60일 이평선은 지켰어요. 그죠? 60일 이평선 지켰기 때문에 이 저점 포인트로는 한 3180포인트가 마지노선 지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는 형태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을 깨고 마무리가 되면 추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장 후반에는 밑꼬리를 좀 달아줬고 미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일단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일 텐데 장중에 수급의 방향성을 한번 봐야겠죠.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PER이 11배 수준이다라는 거죠. PER 11배는 엄청나게 고평가된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왜? 역사적으로 코스피 PER이 한 10배 전으로 움직였으니까. 네.
최근에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거죠. 다만 반대로 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반영된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호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의 실적이 계속 나와줘야 지수가 한 템포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쉽진 않아요. 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 너무 높아진 기대치를 한 템포 더 넘어서 나오는 실적이 나와야 지수가 견인될 거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쨌든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한 번 더 간다라고 생각하기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까 그렇지 않을까,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버텨주냐 꺾이냐 둘 중에 하나지, 고점을 치고 올라가기는 어쨌든 쉽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종목이라든지 섹터별 개별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21평선을 이탈하는 듯 했지만 종가로는 지켰습니다. 역시 이 저가 부근 포인트로는 1013포인트를 지키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지키고 20일 이평선까지 탄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가 버틸 수 있다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1050원을 뚫고 위로 가기는 어쨌든 힘들어요. 꺾이냐 버티냐 둘 중에 하나의 차이다라는 거고, 코스닥 지수가 버틸려면 결국 제약이 버텨줘야 됩니다. 지금 변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제약주가 살짝 들썩였다가 지난주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차별화가 좀 됐어요.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어때요? 꾸준하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지수가 급락하거나 이랬을 때 회복력이 강했었던 사례가 있고, 백신 처방이 올해 연말까지 되면 많이 될 겁니다, 국내도. 그죠? 그래서 코로나는 어쨌든 끝나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증시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다만 이제 뭐 FMC 관련된, 그리고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상된 뭐 이런 부분들의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리 관련된 이슈, 그리고 경기 지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높아진 지표,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 할 거니까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가 다시 한번 좀 귀환을 하겠죠. 반도체 중에서 IT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 현재 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VIP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반은 제가 직접 종목별 매수 매도 신호를 문자로 드리는 반입니다. 문자 보고 그대로 매매하시면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VIP반에서는 이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제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종목은 다 받을 거예요. 제가 다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한 종목씩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문자 종목으로 오시면 됩니다. 종목은 많지 않아요. 포트는 한 3종목 정도 구성해서 드릴 거고, 매매 많지 않게 편안하게 문자 받고 그대로 매수하시고, 문자 받고 그대로 매도하시면 계좌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P반 문의사항은 담당자 번호는 010-7743-41 81이고요. 저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638-0086 VIP반 뭐 상담 원합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힘차게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모두 성투자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